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코인입니다. 오늘 도지코인 기준으로 현재가 117원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가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는 게 맞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바닥 형성하고 또 고점 형성하고 나서 다시 한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이제 악재가 많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요,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악재가 해소가 되는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도지코인이 단숨에 200원까지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 위주로 좀 긍정 회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자신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머스크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샘 뱅크먼 프리드, 그리고 세 번째로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크부터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긍정 회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며칠 전에 나왔던 판테라 캐피털, 여기서 진짜 제 맘에 드는 긍정 회로를 오지게 돌렸거든요. 이거부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판테라 캐피털에 따르면요, 이번 달 말, 즉 11월 말이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다,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달 말에 저점을 찍고 나서 2024년 35,000달러까지 갈 거고 2025년에는 148,000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거야말로 뭐 거의 긍정회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테라 캐피털 보고서대로만 딱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달 말에 그냥 뭐 몰빵 해가지고 장기 보유하면은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긍정 회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낸스 창펑자오도 비슷한 발언을 하기는 했어요. 현재 코인 시장에 있는 위기 자체가 이게 단기적으로 사용할 자금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일단 장기 보유하셔라. 그렇게 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잊혀질 것이고 누군가는 이 사태에 대해서 평생 알지도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오늘 발언을 한 바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머스크부터 바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의 머스크의 행보는요, 트위터에 거의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어디서 느낄 수가 있냐면은 이게 돈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 지분을요 5조 4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 매도하면서 나온 말이 뭐냐면은 지금 머스크 모든 관심 자체가 너 지금 트위터로 쏠려 있는 거 아니냐, 테슬라는 현재 지금 뒷전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려 섞인 어떤 주주들의 이제 핀잔까지도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딱 팩트만 놓고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업계에서 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단순한 SNS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머스크가 꿈꾸는 머스크의 트위터는 SNS 플랫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현재 머스크는 이 트위터의 진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머스크의 발언을 미뤄봤을 때 단순한 SNS 플랫폼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과 결합이 된 어떤 미래지향적인 슈퍼 앱으로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결제 수단이 뭐예요? 도지코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재 기술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현재 트위터는요 400만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하루에요, 하루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직원도 해고했답니다. 80% 정도. 이런 식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이제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머스크의 말로는 트위터가 곧 파산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진짜로 파산할 거라서 언급을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자기 입맛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오너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광고주가 이탈하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현재 결과적으로 어때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현재 과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비난만 있는 게 아니라요, 바이낸스의 창펑자오라든지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까지 지금 이뿐만 아니라 정말 머스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력 자체도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한번 긍정회로, 희망회로를 돌려본다라고 한다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0원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FTX 악재만 해결되면은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0원 돌파일 뿐인 거지, 저는 향후에 도지코인은요 1000원까지도 사실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엄청 높은 가격은 아닌 게 뭐냐면은, 자 1000원이면 얼마예요? 이전에 전고점이 900원이었습니다. 이 전고점 그냥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머스크가 2021년 3월, 4월, 5월달 요 당시 이슈도 상당했지만, 요 당시에 머스크한테 트위터가 있었나요? 트위터 없었죠? 지금의 머스크는 트위터가 있죠? 그리고 그 트위터를 자기 입맛대로 맞춰가지고 요 암호화폐 시장과 결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지코인과도 함께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현재 직원들이 기술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과연 현재 도지코인이 요 100원대에서 머무를 것인가? 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을 때, 이게 희망회로 긍정회로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200원, 그리고 이제 먼 미래에 추가적으로 1000원까지도 돌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긍정회로 두 번째, 샘 뱅크먼 프리드, FTX의 전 CEO였죠. 저는 시장이 정말 좋은, 이제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요, 이 SBF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업계 자체에 어떤 투명성 같은 것들이 더 강화가 되고 질서를 바로잡고, 당연히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심판을 해야지만 이 추후 같은 종류의 어떤 사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SBF 때문에 정말 열받고 화나고,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CPI 소비자 물가지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이 CPI 지수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렸고, 시나리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상치가 크게 하회를 하면서 미국 증시 이틀 만에 9% 상승했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국채금리 4% 그렇게 안 떨어지더니 3.8%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00원 그렇게 안 깨지더니 1,300원 초반대까지, 1,310원인가 거기까지 봤어요. 이 초반까지도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완전히 상승하고 이러는데, 현재 코인 시장 어때요? 무슨 코인판 리먼 사태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 SBF,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뜬 이슈 중에 하나를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 FTX 우크라이나로 가야 될 기부금을 빼가지고요, 미국 민주당한테 기부를 했답니다. 지난 3월에 우크라이나에다가 암호화폐 기부를 목적으로서 에이드 포 우크라이나라는 플랫폼을 개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일부 자금을 미국 정가의 기부 용도로 미국에다가 송금을 했답니다. 실제로 SBF가 설립한 FTX는요, 올해에만 민주당에 7천만 달러, 상당한 규모죠. 이 부분을 기부금으로 낸 바가 있었고,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들어온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자금 세탁했다라고 해요. 여기에 더해서 SBF가 머물렀던 펜트하우스, 지금 뭐 매물로 나왔다고 하는데 가격만 3,950만 달러랍니다. 당연히 심판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현재 미국 법에 따라서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맨해튼 검찰청에서요, FTX 붕괴 사태와 관련된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는 FTX와 FTX의 산하 플랫폼이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수행하는 알라메다 리서치, 이쪽에다가 고객 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했는지 여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회로 세 번째, 창펑자오의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개인적으로 창펑자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악감정도 없고 긍정적인 감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언급들을 봤을 때, 저는 왜 창펑자오가 업계 1등인 바이낸스의 CEO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바이낸스가 무너지면은 정말 큰 폭락장으로 번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언급에 따르면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자금이 동시 출금돼도 영향이 없다랍니다. 수익 창출 수단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튼튼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제 신빙성이 가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들 돕겠다라고 발언을 했죠.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됐고, 이건 이전 영상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FTX 연쇄작용에 대한 파산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폭락하던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창펑자오가 이제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산업회복기금 구성을 해가지고 유동성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들을 돕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여기에 공동투자 원하는 업계 동업자들도 참여해달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도 이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도 동참을 할 것이고 어떤 우량한 개발자 그리고 이제 빌더들까지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희망 긍정 회로를 한번 또 돌려보면요, 어쩌면은 이 악재가 조금 더 빨리 단기간에 해소가 될 수 있는 그 추가 긍정 회로가, 예를 들자면 뭐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코인 업계에서의 좀 유명한 인사들 추가로 참여를 하게 될 경우, 그럼 생각보다 빠르게 악재가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연쇄 파산 여파, 어떤 이제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한 시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FTX만 파산, 그리고 다른 거래소는 파산 안 하고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저희 채널 영상 보고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영상 채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공통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아니면은 현재 최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들 유형 자체가 전부 다 비슷한데요, 사실상 예전부터 코인 해보셨던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매수는 잘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못하셔서 항상 수익을 못 보시고, 아니면 본전에 나오거나 결국에 손해보고 나오거나, 결국에 이런 식으로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코인은 기본적으로 순환 매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코인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꼭 수익이라는 것을 많이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렸던 단체방 사인을 보여드리면 도지코인 기준으로 90원대 진입해서 미리 210원 부근에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미리 210원 부근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현재 차트에서 보시는 것은 올해 4월 5일 도지코인 차트고요, 여기서 219원까지 매물 소화하고 나서 내려온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가를 220원 위로 설정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210원대로 설정하는 것이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판단 하에 추천을 드렸고요. 누군가가 말했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서 미래라는 것을 예측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를 미리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환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 실현 자체를 반복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희 쪽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되는 시장이고,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은 차라리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저희 청년코인 채널이 코인 선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선물 운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추천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안전한 코인들로서 단타 종목방으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아침에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이죠.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청산당하거나 아주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항상 나는 수익 볼 수 있다, 아니면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다가 딱 한 번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청년코인 채널에서는요, 선물 매매를 절대로 하지도 운영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유원 구독자분들 인증사진 보내주고 계신 상황이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방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린 종목들, 보유 종목들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보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정리하셔가지고 새로운 투자금으로 새로운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보유 종목들 진단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구독, 좋아요 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